서울에서는 29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한 달 열대야 기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 9호 태풍 종다리도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열대야가 정말 심하다 못해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미 최악의 폭염이었던 2018년의 기록을 뛰어넘었는데 서울 어젯밤도 더웠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올여름이 이제 가장 심한 역대 이제 열대야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밤 사이에도 수도권에서는 인천과 서울 수원 지역, 강원도의 원주와 춘천, 그래서 강원도는 동해안보다는 주로 이제 내륙 지역인 영서 지역에서 밤더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도 청주와 대전, 서산, 홍성, 호남의 여수, 전주, 광양, 목포, 영남의 부산, 양산, 포항 지역들, 제주도 역시도 많은 지역들에서 역시 이제 무더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열대야 연속 일수가 서울은 29일째 지금 밤더위가 일어나고 있고요. 부산에서도 25일째 지금 지도에 없습니다만 인천에서도 오늘 이제 역대 1위 기록을 경신을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열대야가 인천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제주 지역은 35일째 무더위입니다. 역대 1위 기록이 40일을 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 지역은 한여름철에 이렇게 이제 밤더위가 심한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올여름에도 역대 3번째에 달하는 굉장한 무더위가 제주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긴 열대야가 찾아온 건데 올해 극심한 밤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원인은 뭔가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열대야라는 것 자체가 남서쪽에서 이 뜨겁고 습한 바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수증기들이 밤사이에 열기를 좀 붙잡아두면서 열대야가 일어나게 됩니다. 열대야라는 것 자체가 밤 기온이 이제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낮 기온이 33, 4도까지 오르고 이제 한 15시간 정도 내, 그러니까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한 15시간 동안에 기온이 채 10도 이상 떨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밤더위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나타난 이 지역들, 열대야가 굉장히 극심한 지역들을 보면 주로 도심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뭐 서울 포함해서 많은 내륙 지역들, 그리고 이제 해안가 지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해안가는 내륙 지역보다 기본적으로 수증기가 더 많겠죠. 아무래도 바다와 인접한 지역들이니까. 그래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밤더위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래픽 통해 보시면 최근에는 이 동풍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어오다 보니까 이 동풍이 산맥을 넘어서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더 공기가 가열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서쪽 지역에서 최근에 거의 뭐 37, 8도에 달하는 고온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낮 기온이 기본적으로 높게 오른 상태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서쪽 지역에서도 최근에 밤더위, 이런 열대야가 극심하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되는데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를 거라는 예보가 있어요. 예, 뭐 서울을 포함해서 뭐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4도에서 35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뭐 수증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푹푹 찌는 이런 무더위가 좀 나타나는 지역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낮 기온은 뭐 34도에서 35도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 느끼는 그런 더위, 체감 더위는 35도를 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적으로 오늘 오전 중에서도 체감 온도가 벌써 33, 4도를 기록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해서 기온이 오르게 되고 습도로 인해서 우리가 체감 더위를 오후 시간대 굉장히 심하게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후 시간이 되면 체감 온도가 37, 8도에 달하는 지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감 더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습기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푹푹 찌게 느끼는 그런 상대적인 폭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뭐 최근과 비교해서는 오늘과 내일 굉장한 이 습도 높은 푹푹 찌는 더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의 더위는 조금 전 그래픽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주로 이제 동풍이 불어 들어오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 이 땡볕더위, 불볕더위가 나타나게 됐다면 지금은 남쪽에서 수증기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온 현상입니다만 지금 강원 동해안이라든지 많은 동해안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지거나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상향되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서쪽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전국 대부분에서 폭염특보, 경보 다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9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태풍이 열기를 품고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고 있다고요? 예,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태풍의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라고 하는데요. 태풍의 예. 씨앗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저 구름 무리 덩어리들, 저게 바로 이제 9호 태풍 종다리입니다.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 지금 일본 오키나와 해상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초속 한 18m 정도 태풍의 중심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데 태풍의 기준이 초속 17m 이상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태풍이 뭐 강한 세력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풍이 어떤 소용돌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구름 모양의 어떤 덩어리 형태로 현재 이제 위성 사진에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가 강하진 않고 그리고 강풍 반경도 240km 정도이기 때문에 소형 태풍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제까지 이 태풍이 발달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새벽에 일본 오키나와 쪽에서 9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하게 됐고요. 이 태풍은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는 것처럼 내일 낮 시간대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 밤 무렵에는 서해상으로 진출을 해서 지금 충남 서산 해상 쪽에서 모레 새벽쯤에 열대저압부로 다시 약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태풍이 계속해서 북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첫 영향을 주는 태풍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은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고 조금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태풍이 열대 지방에 뜨거운 수증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근처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열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그대로 유입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심한 폭염 열대야가 이번 주에 예상이 됩니다. 예, 보통 태풍이 온다고 하면은 바람도 많이 불면서 열기를 좀 누그러뜨릴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열기, 폭염, 열대야가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걱정이거든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시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예. 뭐 태풍이라는 것은 강한 바람을 동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비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상 현상이죠. 이로 네. 인해서 이 태풍이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와서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리게 되고 그리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계속 가둬져 있던 열기들이 흩어지겠죠. 그리고 예. 아무래도 비구름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덮고 있으니까 햇볕 차단도 일어나게 되고 그럼 낮 기온도 오르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면 예상 강수량이 제주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100mm, 뭐 경남 남해안이라든지 일부 남해안에서도 80mm 이상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 그 외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10에서 한 40, 많은 곳은 한 60mm 정도 해당이 되고요.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하거나 또는 가깝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태풍이 서해상에 올라가서 이제 서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이 태풍이라는 것은 열대 지방의 뜨거운 수증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건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주변 해상에서 소멸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태풍이 가지고 온 열기들을 우리나라 주변으로 그대로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기들이 바람을 타고 이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폭염과 열대야가 더 심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 다만 이제 아무래도 많은 비가 이제 내린다라고 말씀드린 제주와 뭐 일부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비구름이 어쨌든 덮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도 내리고 그래서 지금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로 단계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일시적으로 해제가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태풍이 뜨거운 수증기를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열대야의 주 원인 자체가 뜨거운 수증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열대야가 역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열대야 기록은 계속해서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이 절기상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 마법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종다리가 올여름 열기를 완전히 누그러뜨리기가 힘들면 이 무더위는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건가요? 예, 뭐 태풍으로 기온이 조금 낮아지는 지역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주로 이제 뭐 제주랑 일부 남부지방에 해당이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 기온이 30도를 가정해 봤을 때 습도가 95% 정도이면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오르게 되거든요. 예. 반면에 똑같이 기온이 33도인데 습도가 45%, 그러니까 습도가 50%가 되지 못하면 체감 온도는 32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온도가 같아도 습도가 높으면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우리가 지금 폭염특보를 내리는 기준이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 근처로 올라와서 서해상으로 올라가서 소멸할 때
기온이 뭐 30도, 31도 이 정도까지 낮아지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다만 말씀드린 이 수증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1, 2도, 최대 한 3도가량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온은 30도에서 31도겠습니다만 체감 온도는 33도를 웃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폭염특보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열대야도 당분간 이제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이 지나고 나서 주 중반 이후에도 다시 한번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목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비로 인해서도 지금의 한여름 폭염과 열대야의 기세가 완전히 누그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온은 다소 낮아집니다만 습도로 인해서 체감하는 더위는 계속 이제 느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무더위는 계속된다. 그리고 이달 하순까지도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는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가오고 있는 9호 태풍 종다리로 인한 더위 전망까지 오늘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